이번 달만 해도 뉴스에 나온 사고만 해도 벌써 3건이나 되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뉴스에 안 나와서 요양실에서 연화장애나 음식 관련해서 사망사고 실려가는 사고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요양원도 뭐 거의 2-3달에 한 번씩 몇 번씩 있었죠. 근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의 대처도 있었고 또 제가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원래 요양원을 하기 전에 작업치료사였어요.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화장애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 노인분들은 다 연화장애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사망 원인 폐렴. 폐렴이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 폐렴이 감기 걸린 폐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예요. 감기 걸린 음식 먹다가 물 먹다가 밥 먹다가 살에 걸리면서 음식이 쌓여서 흡인성 폐렴이 온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이 흡인성 폐렴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빨리 조치하면 살려. 항생제 주사 며칠 맞습니다. 근데 연락이 시작하고 가래 끓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때는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들도 너네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판단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폐렴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연하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하장애, 디스파지아라고 그러고 삼킴장애라고 해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걸렸던 사람은요, 이 연하장애가 따라와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70% 확률로 따라와요. 연하장애가 병은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목 안에 삼킴 기능이 떨어져요. 목 안의 감각, 근육이 다 약화되면서 꿀꺽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사람 목에 누구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거나 공기가 들어오면 앞쪽에 기도, 폐로가요. 공기가 들어가는 뒤쪽에 식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구멍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음식을 넣고 공기를 마시면 여기까지는 하나로 와.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꿀꺽하면 공기는 기도로, 음식은 식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다양한 삼킴 반사작용 등이나 보호작용 등이 잘 안 돼요. 뇌졸중이나 파킨슨, 치매가 심한 분들은 다 여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쉬워요. 살에 걸림. 밥을 먹는데 어르신이 살해를 걸려. 그럼 그걸 그냥 급하게 먹었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살에 걸린 이유는 연하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걸린다. 자, 그럼 밥을 먹어서 살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드려야지. 밥보다 더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죽과 같은 고운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먹어도 살에 걸려. 그러면 콧줄 껴야 돼요. 이 과정을 단순하지만 보호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폐렴 없이 안전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의무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양원 입소하신 보호자한테 저는 의무적으로 다 내용을 보내요. 카톡을. 뭐라고 보내요? 견과류, 포도, 땅콩, 떡 등은 무조건 반입 금지입니다. 연하장애가 없어도 일반인도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사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반입 금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간식 들고 와도 떡처럼 그런 음식들은 일반인들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간식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꺼내놓지 마세요. 개인 상황을 듣고 개인이 드세요. 땅콩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양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연하장애 있고 죽 먹는 분들 다 한 군데 빼서 드리죠. 네,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1대1로 떠먹여 드리죠. 자,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양원이 1대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죽인데 비교적 살에 걸리면 안 걸리고 잘 드시는 분들.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뉴스 사례 맞지만 혼자 먹는 어르신인데 사고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먹는 어르신도 라운딩 잘 먹나 하고 계속 자주 들여보셔야 돼요. 떠먹일 필요가 있는 어르신들 우리 다 먹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잘못하는 실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죽이나 이렇게 물 먹다가 살에 탁탁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뭐 등 두들기고 또 뭐 하세요? 물맹이. 둘 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연화장애한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못 먹는 음식이 물이에요. 묽은 음식. 이거는 그냥 기도로 흘러가는 거야. 여기 지금 음식이 걸려서 캑캑대고 있는데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더한 거야. 그리고 여기 걸렸을 때는 등에 뜯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는 거예요. 펌, 손바닥 모아보세요. 이렇게 공기처럼 만들어서 텅텅텅 해서 이게 안이 물리게끔 가슴을 쳐주는 거예요. 네, 가슴 쳐주기, 물 먹이지 않기. 어르신이 충분히 기침을 하게 유도해요. 자, 기침하세요. 기침하세요. 해서 기침을 하게 유도한 다음 안정이 되면 다음 숟가락을 주는데요. 자, 그리고 내가 맨날 확인하는 게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확인하냐? 어르신이 캑캑거리고 난 다음이야. 안전한 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해보세요. 그래요. 입을 벌려보라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보라는 거야. 소리를 맑게 내면은 다 해소된 거야. 근데 한 건 기도 앞에 아직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소리 내보기, 맑은 소리 나면 오케이. 가슴 두들겨주기, 물 먹이지 않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국가고시 전문 의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고시 볼 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자세예요. 어르신 자세. 연화장애 환자 자세라고 아예 책에 매뉴얼이 있어요. 연화장애 환자 자세는요. 자, 허리 90도, 무릎 90도, 뭐 발목 90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른 자세로 앉히라. 이거 일단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제일 중요한 건 쉰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개를 턱을 당겨 그리고 요만큼 숙여진 자세를 쉰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턱을 안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턱을 안으로 넣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기도 부분이 좁아지고 뒤에는 식도가 넓어집니다. 근데 어르신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뒤로 젖혀진 상태야. 반대로 기도가 열리고 식도가 좁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음식을 퍼먹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누워서 먹이지 말 것. 경관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누운 자세로 콧줄 주면 안 돼요. 이 자세, 쉰턱 자세.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1대1로 죽 먹일 때 자세 잘 안 잡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막 질질 흘러내리고 그런 분들은요. 본인들이 흘러내리고 싶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병에 의해서 신전반사라고 몸이 뻣뻣하게 펴지는 거예요. 자, 고개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높이 맞춰서 이렇게 타로 떼매겨 주세요. 이걸 숙여져 있는 쉰턱 자세를 잡아주고 하세요. 이 뒤에 쿠션이라도 받치시고 베개라도 받쳐서 이것만 유지해서 먹여줘도 사고 위험성이 50%, 60%, 70%확 줄어들어요.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자, 다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결국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든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걸렸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어르신 목에 음식 걸린 것 같아. 어떻게 알까요? 일단 쌕쌕 소리가 나겠죠. 귀도에 걸려 있으니까. 블루도 제대로 말 못하시고 숨 못 쉬고 캑캑거리고 점점 심해지면 청색증처럼 파랗게 질리겠죠. 예.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자, 우리 말로는 알아. 말로는 알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어르신이야. 지금 걸렸어. 제일 먼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요양보사야. 먹게 되고 있나? 어르신! 숨 좀 쉬어봐요, 어르신! 기침도 못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될까요? 응? 다른 사람들 맞아요. 주위의 사람한테 당장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불이 났을 때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알리는 방법은 지정해야 돼요. 선생님 119 전화하세요. 선생님 산소기 좀 가져오세요. 선생님 산소포도 이거 석션 좀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그냥 여기 어르신 이상해요. 그러면 누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냉정하게 딱 너 뭐해 못할 수도 있어. 생각나는 대로 눈을 딱 마주치고 부르세요. 선생님 119 좀. 선생님 이거 뽑는 거 좀 가져와. 정확히 용어가 기억 안 나도 돼. 응?
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시고 나는 뭐 해야 돼? 이 걸린 걸 빼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손가락 입에다 넣으면 큰일 나요. 대부분 치매 있죠? 손가락 잘리는 사람이 실제로 요양원에 좀 있었어요. 치매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물어버려요. 네, 그냥 잘립니다. 그리고 치매가 없어도 손가락은 넣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오히려 더 밀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걸린 게 너무나도 확실하다 싶으면 하임리법. 하임리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나와서 시범 보이실 분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걸려 있는 상태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올려요. 좋아요. 또 해보실 분. 보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자, 다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자, 위치는 명치 아래예요. 손 모양은 어떻게? 주먹인데 이렇게가 아니고 이 부분이 여기로 그래. 그리고 반대손은 감싸주고 당기는 건 수평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갈비뼈를 오그라뜨려서 폐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뿜어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어르신이 휠체어도 타고 있고 무겁고 내가 무슨 인형 다루듯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을 빨리 둘이 눕히든 바닥에 꺼내서 한 명이 잡아주고 뒤에서 잡고 하나, 둘, 셋. 물론 어르신이 인지가 있다면 어르신이 숨 내쉴 때하고 숨 내쉴 때 탁 해주면 거기 한 방에 튀어나와요. 그만 들고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임리법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 배웠잖아. 배운 지 3초밖에 안 됐어. 음식 나오겠어? 그래서 너무 위로 올렸죠? 그죠? 더 끌어안아서 팔뚝을 감싸는 게 아니에요. 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갈비뼈가 압박되니 팔뚝 위로 가면 이게 압박이 되겠어요. 아니야, 제대로 했어. 아셨죠? 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시설 어르신들을 위하여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놓은 게 있죠. 자,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석션기, 흡인기예요. 기도에 음식이 걸리면 이걸로 빨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입에 물게 하고 공기가 안 통하게 탁 얼굴에 밀착시킨 다음에 쫙 빨아내면 걸리는 음식이 뽕 하고 뚜러풍 뚫리듯이 나오는 거예요. 입 안에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 꽉 잡아준 상태로 어르신 뽑을게요. 뚝 하면 여기 이게 쏙 빨려 나와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도 얼마 전에 이걸로 해서 뽑아내서 아무 탈 없이 다시 잘 걷게 하셨죠. 자,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묽은 거야. 묽은 게 걸려 있으면 이걸로 뽑는다고 쏙 안 나오겠죠. 네. 하임리법을 해도 다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숨을 쉬게는 해주니까 이게 목 앞에 있는 것까지 제거를 해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사이에 내가 119 불러야 하는 사람 막 119 전화해서 어르신 뭐 기도가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오겠죠. 그 사이 우리는 119 올 때까지 가만히 회의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 해야 될까요? 자, 응급조치가 끝났어. 어르신 일단 숨은 쉬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산소 공급기도 있죠. 산소 공급기도 해주시고 산소 포화도 측정 달아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나, 혈압은 괜찮은지 그거를 다 기록하고 측정해서 119가 왔을 때 또는 병원 갔을 때 그 상황에 이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숨은 얼마나 못 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연화장애 간단히 말씀드렸고 연화장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다 잘하겠네. 그렇지? 우리 시설은 절대 사고 안 나겠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반이 협박인데요. 요양원은 특이한 게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쵸?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격증을 갖고 취업한 너한테 책임을 물으리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요
일반 과실치사로 안 돼요. 전문인이기 때문에 과실치사 형량 처벌이 다 더 높아요. 전문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받을 의무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을 위한 것